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햇빛이 약간 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2월이 지나면 이제 입춘이 곧 다가오는데 점점 날씨가 좀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들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사실상 목요일부터 시장에는 일정 부분 크랙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 뭐 급격하게 올라온 코스닥의 상승세, 그 배경에는 정부의 이 입김이 상당히 컸죠. 코스닥 3천, 코스닥 3천 포인트를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개인들의 코스닥 150 ETF를 대량으로 순매수한 게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의 6거래일 연속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금융투자 쪽으로 찍혔던 게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7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9조, 10조 가까운 돈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사실상 코스닥 150 업종 내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말 그대로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70%가 폭등을 했었고, 뭐 ABL 바이오도 금요일 날 악재로 인해서 마이너스 20%를 보이긴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엄청 올라왔었고, 알테오젠도 사실상 로열티 2%라는 게 밝혀지면서 폭락을 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회복해주면서 40만 원으로 회복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큰 폭의 상승,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등등, 뭐 로봇이면 로봇, 반도체면 반도체 등등 수많은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던 지난 일주일의 흐름이었습니다. 정말 유례가 없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일주일 만에 터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지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그닥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국내 특유의 흐름이 전 세계 증시에 역행하는 흐름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이 강력한 랠리에 있어서 수급이 연속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도 분명히 조정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월에 시장을 좀 바라볼 것 같고, 통상 이런 게 있습니다. 월초죠. 월초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관성이 또 작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하락, 그리고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증시의 일부 되돌림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슬로우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부 합니다. 뭐 반도체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렸는데, 사실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폭등을 해버리면 반도체조차도 약간 또 애매해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저는 더 좋다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조정이 온다면 반도체 종목군들 계속 관찰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철저하게 이번에 상승의 절반가량은 공매도 쇼커버링과 숏스퀴즈가 동반돼서 만들어낸 에코프로 형제의 급등이었다라는 생각을 일정 부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위 레버리지 ETF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고자 하더라도 바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제주 반도체만 저는 주구장창 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뭐 종목에 이렇게 뭐 방송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말은 못하지만 제주 반도체를 밀 수 있었던 거는 사업 보고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DDR4 레거시 반도체의 비중을
보면 여러분들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2배 느는데 영업이익은 3배가 늘고 있는 회사. 근데 그게 이제 고작 반도체가 30% 올라왔는데 매출이 2배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3배가 늘었다. 근데 30%가 아니라 3배, 5배가 늘어 있는 4분기의 실적은 어떨까요? 제주반도체. 제가 딱 봐도 매출 수천억이 찍혀버리고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이 찍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제주반도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주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종목입니다.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 보면 거래 대금이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내에서 유일하게 조 단위 거래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제주반도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주반도체에 대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죠. 뭐든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시장을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나중에도 종목을 발굴할 때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케빈 워시 등장에 폭락한 금과 은, 흔들리는 미국 시장. 2월 첫 거래일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 주초는 일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고객 예탁금이 100조라는 점,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은 시장이 죽고자 하더라도 절대 그냥 죽을 수 없는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좋은 업종과 좋은 종목군들은 눌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봐도 지금 시장은 수익 내기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즉 너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허둥대지 말고 좋은 종목군들 기다려서 사면 지금은 웬만하면 반등을 다 시켜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움직이고 있을 때 나스닥 선물이 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장 열리고 나서 추가로 한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폭만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국내 장이 열렸을 때 전부 다 플러스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본장에서 다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떨어졌고 샌디스크가 플러스 25%에서 6.8%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금요일 시장이었다. 또한 KC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마이너스 15%를 보였다라는 점 등은 국내에 있어서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는 비우호적인 흐름이 일단은 주초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와 XAI 테슬라로의 합병이라는 명제가 좀 나오던데 그 영향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 좀 올라왔을 거고 또 다른 하나로 본다면은 이 옵티머스 즉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에 옵티머스 생산으로 전환한다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다 붙여버리는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거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로봇 쪽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제외하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거의 전 업종, 전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 흐름을 보면은 뭐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고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도 월등히 많았고 하는 흐름 속에서 삼성과 닉스가 뭐 그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150은 0.41%, 코스피는 0.06%에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사실상 반도체와 증권주만이 증시에서 오로지 상승을 좀 보이고 나머지 뭐 방산이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다 급락해버리고 하는 흐름 등이 사실은 비우호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주고요. 코스닥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꽤 컸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종목군들 안에서 뭐 의미 있게 움직였던 종목이 거의 없었던 금요일날 시장이었다. 뭐 로봇주 조금 로봇주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그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코스닥의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매수세가 굉장히 많죠. 금융투자에 지키는 자금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개인의 ETF 순매수에 기반한
네,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속된다면 코스닥의 150 업종 내의 종목군들의 낙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금요일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1.5조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150 업종 내의 종목군들은 빠졌습니다. 대신 반도체 쪽에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리 레버리지가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 ETF와, 그러니까 코스닥 150 ETF와 나머지 하위 ETF를 동시에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코스닥 150이 추정돼서 돈이 들어온다 한들 나머지 ETF로, 올라가는 ETF로 이 안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레버리지에 돈 들어온다 해서 다 가는 시절은 이제는 끝났다. 약간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코스닥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코스닥 150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가 대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삼전 닉스의 실적, 그리고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섹터의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금요일까지 반도체 업종이 불을 뿜으며 1월을 마지막 화려하게 불태우며 증시가 마감되었죠. 대신 미 증시는 금요일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명되면서 금과 은이 대폭락을 보이며 달러 강세로 전환되고, 동시에 그간 잘 나가던 반도체 스토리지 쪽 레거시 반도체 업종 또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는 음봉이 다수 출현하는 등 여러 변동성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라는 점은 당장 월요일 국내 증시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보였다라는 점이 월요일 국장을 다소 보수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달려온 증시, 케빈 워시의 등장과 함께 변동성 요인이 생긴 상황과 더불어 약간의 가격 조정을 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할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대신 바야흐로 이번에 들어온 개인들의 ETF 매수세는 손바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대목이 큰 점과 같고, 그 ETF 내의 상위 종목들 자체가 우려한 종목들이고, 또한 100조라는 예탁금 규모는 분명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금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금 좋은 기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수출 데이터 또한 반도체가 2배가량 증가하면서 분명 반도체 업종에 큰 호재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반등을 동반한 흐름이 예상되죠. 눌림에서 매수 매도 대응하다 주 후반에 스윙 투자의 구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삼전 닉스 조정시 눌림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할 것 같아요.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볼만할 것 같고, 뭐 삼전과 닉스의 유동성 10조를 넘어가는 지금 유동성이기 때문에 빠져도 계속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이 반도체 ETF 9개, 10개 정도를 쭉 펴놓고 보면 최상위예요. 완전히 ETF의 상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반도체에서 저는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 추천했던 종목군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계속 집중했었고, 그 다음에 EUV 쪽 집중했고, 전공정 쪽 언급을 많이 했고요. 근데 리노공업은 언급을 거의 안 했는데, 리노공업이 오렘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우량주죠. 여기도 똑같아요. 2천억을 버는 기업인데 지금 구간은 다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과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중소형 대장주이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이고요. 자유지간 이쪽에 각 파트 대장별로는 조정시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코스닥 150의 후광을 제대로 받았죠. 알테오젠 하락과 ABL 바이오 악재, 에코형제의 수급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을 실발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면, 전체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다시금 코스닥 150에 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코스닥 150 내에 에코 형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13% 정도 됩니다. 그럼 이쪽에 돈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반도체, 그러니까 2차전지는 그냥 에코 형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코 형제. 그리고 삼성 SDI가 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 에코 형제. 그리고 좀 더해서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도 하락할 때 좀 보면 무난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ABL 바이오의 지난 사노피 내용은 악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악재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 엣지 있는 게 뭐 있을까를 계속 찾아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애플 바이오도 관심권에서 둬야 될 게 ETF 내에서 계속 비중이 올라오고 있더라.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도 나중에 추후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이 세 번째 펩타이드 물질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고점 대비해서 폭락도 굉장히 무섭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전 세계 유일의 펩타이드 원료 3건을 승인시킨 대단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조정시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저도 이 중간에 폭락할 때 좀 들어가서 짧게 먹었네요. 짧게 먹은 게 저점 대비해서 5% 7% 반등인데, 엄청난 폭락과 엄청난 반등을 보이는 이 변동성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로봇주는 로보티즈가 지금 신고가 영역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데요. 로봇주는 또 이슈가 또 생겼네요. 2월 1일부로 이마트에서 휴머노이드, 가정용 휴머노이드와 사족보행 로봇을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또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로봇이 굉장히 좀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왜 ETF로만 돈이 몰리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나? 사실상 코스닥 내 기업들 중에 싼 기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버블로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코스닥을 올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이고, 나도 모르고 기업 그 증권사도 모릅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ETF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미국도 마찬가지죠. 블랙록 ETF 그 안에 엄청난 자금이 쏠리면서 어쩌다 보니까 블랙록 ETF가 애플의 대주주가 되어 있고, 다른 여타 빅테크의 대주주가 되어 있는 거, 즉 개인들 또한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럼 개별 종목보다 ETF로 다 가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도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잘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카페에다가 이제 ETF, 주요 ETF들 그냥 이렇게 비중이라든지 좀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 체크해 놓고, 이제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겠죠. 있는데 어차피 바이아우로 대 ETF 시대이기 때문에 이 ETF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ETF 내의 구성 종목의 비율 등을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해놓는다든지 해서 계속 ETF의 내 비중들의 변화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주식 인생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또 이쪽도 쉽게 주지 않는데요. 계속 체크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스페이스X의 100만 개 위성 발사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겠죠.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아르테미스 2차가 2월 5일부터 스탠바이가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아르테미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세를 다 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우주항공 쪽 소재 쪽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 좋은데 조정이 좀 안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부분으로 활성화를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그쪽 종목군들은 한번 반짝하고 지금 죽어 있는데요. 설 연휴 전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2월 초에 시장 조정과 함께 밀리게 되면 이쪽도 조정을 이용해서 다날이라든지 원래 강했던 종목 한 두 종목만 해서 관심 갖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시장에 크랙이 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코스닥이고 코스피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미 코스피가 갭을 들고 급락을 했다가 5일선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다시 3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3일선은 코스피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3일선을 깨고 출발을 하겠죠. 코스닥도 월요일날 시작하면 3일선 이탈, 5일선에 근접한 흐름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단기의 이 변동성이 11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40포인트까지 11선까지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11선이 하루에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조금씩 20포인트 올라가면 1060포인트 1080포인트 이 근처까지 코스닥이 순간 조정을 받는다면 11선 근처에서 코스닥을 매수한다. 즉 11선 근처에서 레버리지를 관심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평소와 다르게 종가 저가로 마감되었던 거는 금요일날 즉 월요일날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했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요, SK하이닉스 단계에 올라오다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한다면 이 음봉을 돌파시키고 휩소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빠지더라도 11선 근처에서 뭐 반등하고 하겠죠. 삼성전자도 그냥 윗단에서 계속 촘촘히 올라가는 성격을 좀 볼 것 같고, 금요일날 반도체에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리노공업 이렇게 보면은 좀 잘 안 보이는데 종목군이 다 음봉 매집이었죠. 신고가 박스권에서 음봉 매집 이후에 강하게 쐈다. 그럼 이 종목의 하단은 분명히 9만원 언저리가 될 거고, 동진세미켓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에서 음봉 매집이 발생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밀리더라도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신고가에서 음봉 매집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죽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하나 마이크론 위에서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다면 3만원 초반권 근처에서는 또 지지받고 다시 실적 발표 시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회원님들한테 매수하셔라라고 했던 게 제주 반도체였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음봉 매집, 이 신고가를 돌파하고 했던 이 구간에서 돌파하고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제 시세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월요일날 빠지더라도 일정 부분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는 가장 강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눌림이라든지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제주 반도체가 있다. 대신 제주 반도체는 안 들어오던 외국인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400억이 금요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일순간에 다 나갈 수도 있는 물량이라 나가게 되면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일선 올라오면서 그 3일선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ABL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ABL 바이오 악재가 터지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지만 위에서 자꾸 부딪히는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개파락이 나왔으니 월요일날 그 타격이 컸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장전에 써놓피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눌림으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됐을 것 같고, 거래 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는 불안적인 요인이 좀 있죠.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사실 ABL 바이오도 이 구간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진 구간이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15만원 지지예요. 16만원이 지지가 되는지 ABL 바이오를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케어젠이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날 변동성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일순간 터졌는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눌림으로 좀 받긴 했어요. 받고 조금만 더 기다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는데 이 정도면 반등했나? 라고 팔았는데, 와, 종목이 상승하는 폭이 너무 커서 저도 이 순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3일선 넘어갈 때 매도한 거죠. 여기서 매도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무려 한 20% 반등했을걸요. 근데 이 종목도 나중에 조정받으면 10만원 이하권이라든지
계속 기회는 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2개월 좁히고 올라가다 2개월 좁히고 하면서 계속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 추세 지키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동제약이라든지 경구형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 만드는데 다시 위로 치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딱히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제 눈에는 많이는 좀 보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제약바이오들이 다 좀 밀려버리는 흐름 좀 보이는데, 단기 이제 지수의 고점 인식이 좀 나오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의 조정이 약간 좀 있었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던 로보티즈, 일단 단기 고점에서 도치 캔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중에서는 지금 의료 로봇 쪽이 최근에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신고가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되려 한두 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큐렉소인데요. 금요일날 뭐 증시가 그닥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윗구간에서 힘 모으고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트라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 보여지기 때문에 큐렉소 잘 지켜보고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니구나. 그 NC 바이오를 제가 금요일날 언급을 드렸죠.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 돌파가 나오면서 대신 이거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상태에서 추가 급등이 나와버린 거죠. 거의 100%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 임박입니다. NC 바이오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NHN KCP가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좀 밀리고 있는데요. 순간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그러니까 월요일날 뭐 이들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11선 근처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HN, KCP, 뭐 다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 각각 11선 근처에서 눌림목 포지션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2월달 설 연휴 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무난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도 저는 아직도 좀 무난해 보입니다. 네, 조정식 계속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답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월요일날 NXT에서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 시작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날 빠르게 상한가 갔던 종목이 동시에 밀리게 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추가 급등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으로 월요일날 NXT에서는 우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본장에 낙폭이 확대된다면 금요일날 강했던 반도체 종목군들의 눌림을 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